2층에서 물이 새고 집이 물바다가 난리가 나. 공사 중에 맨날 치고받고 죽이느니 살리는 낮에 그 막노동,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는 매일같이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집은 끝까지 관리를 해준다. 안녕하세요. 사람들 집을 짓다 휴먼홈 소장 최통일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2019년부터 했는데 그동안 SNS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구독자 수가 좀 많지는 않아요.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열심히 했다면 지금 구독자 수가 한 10만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건축에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광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뒤처진다는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에서 요즘은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휴먼홈을 처음 시작한 때가 2013년도 그때 봄부터인데, 시작할 무렵에는 경량 목조주택 전문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경량 목구조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 이 두 공법만으로 집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홈의 처음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발음하기 쉽고 기억에 많이 남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정해서 고민을 하다가 휴먼, 사람, 홈, 집 이 두 단어를 합성이 된 휴먼홈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을 남기는 집. 그래서 저희 사운도 사람을 남기는 집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휴먼홈의 심볼을 보면 이 파란색 바탕이 있는데, 이 파란색은 저 휴먼홈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왜 파란색 하늘을 보면 맑다, 청명하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깨끗함, 정직함, 올바름 이런 집을 짓는다는 뜻에서 이 파란색으로 선택을 했고, 휴먼홈의 심볼을 보면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각형은 하나의 집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양쪽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한쪽은 창문 그리고 한쪽은 소통을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이 창문은 설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는데, 채광 그리고 환기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창문을 정해지게 되죠. 이 창문의 그런 요소들은 집의 건강함을 좌우하기도 하죠. 이 소통은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 간의 소통, 집을 지을 때 건축주,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 간의 소통, 시공자와 작업자 간의 소통, 이 모든 소통들이 잘 되어야 좋은 집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한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전부터 제가 건축과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는데 2000년 중후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우연히 경량 목구조를 짓는 현장을 제가 보게 됐어요. 뭐랄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첫눈에 반했을 때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서 뒤에서 후광이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에게는 목주택을 짓는 현장의 모습이 신선한 그리고 새로운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목주택 현장을 지을 때 보면 그 몇 명 되지 않는 빌더들이 망치로 뚝딱뚝딱 해서가 벽체 만들고 지붕 만들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 모습이 저에겐 정말 놀라웠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진짜 미쳤다. 목조주택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목주택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던 회사 일 다 때려치고 SNS 검색해서 목조주택을 잘 짓는 사람을 찾아갔죠.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목조주택 시공을 겪으면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구조재로 스터드 자르고, 헤더 자르고, 장선 자르고, 석가래 자르고, 룩아웃 자르고, 벽체 만들고, 2층 만들고, 그리고 건물을 하나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현장에서 다 겪었죠. 골조일을 하다 보면 한 팀에 4인 또는 5인 정도로 해서 하나의 팀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빌드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숙박 생활을 하게 돼요. 현장에서 일을 끝나고 저녁을 먹고 모텔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잠을 자죠. 근데 저녁에 숙소로 들어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뭐 TV도 보고 핸드폰으로 게임도 해도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대부분 저녁에 일찍 자요. 근데 저는 목주택을 배워야 된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이론 책이 있어요. 그 책으로 해서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공부를 계속 했어요. 힘들죠. 낮에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는 밤 늦게까지 매일같이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려고 했던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 목주택을 배워야 된다는 그 생각, 이왕 시작했는데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참고서 제가 정해놓은 그 몇 년을 현장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현장에서 빌더 생활을 하면서 목구조에 대한 그 전문 기술을 다 익히고, 그것으로 현장 생활을 끝내고 목조주택 전문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또 교육을 받았어요. 어쩌보면 이제 거꾸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현장에서 배운 것과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배운 것을 보면 이 많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일정 부분은 현장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접하는 또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에게는 나름 배울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다 준비가 됐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후에 목조주택 전문 시공사인 휴먼홈을 차리게 된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뭐 예전에도 우리 선배 세대 그리고 아버지 세대 때 건축주와 시공 과정에 불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돈 문제, 하자 문제, 그리고 그러다 법적 다툼들. 뭐 집 짓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 건축주에게도 소중한 그 경험, 추억이 되는 일이고, 시공사들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의 시간들이 되는데, 계속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그런 다툼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충분히 재밌게도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았죠. 그 재밌게 지어야 되는데 공사 중에 맨날 치고받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싸우고, 나는 이러지는 말자, 이렇게 집을 짓지는 말자, 이왕 짓는 집 즐겁게 지어보자. 그래서 처음 휴먼홈을 차렸을 때 다짐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가장 주된 한 가지는 사람을 남기는 집을 짓자. 그러다 보니 거기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사람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좋은 집을 지어야 되니까 올바른 시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올바른 시공법을 연구하며 시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휴먼홈에서 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건축주를 만나서 지은 집은 그 집이 지어진 지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10년이 넘든 하자가 있든 없든 그 집은 끝까지 관리를 해준다. 평생. 대단하죠?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공을 하기 전 꼭 시방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 과정에 절대 추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 휴먼홈이 꾸준히 해오고 있는 약속입니다. 저희 휴먼홈에서 지은 집들의 건축주들은 알고 계십니다. 휴먼홈이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고 건축주를 어떻게 상대를 해왔는지. 물론 요즘은 이 시방서나 건축주와의 관계성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서 휴먼홈이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휴먼홈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해오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좋은 집을 짓자입니다. 휴먼홈은 전국 대상을 하지 않고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집짓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휴먼홈이 있는 거점을 기준해서 1시간 반 거리 이내에 속한 지역에서만 집짓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리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집짓기에 투입되는 모든 공정팀들이 저희 휴먼홈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손발을 맞춰온 팀들이에요. 물론 몇 개 팀은 중간에 투입된 팀들도 있어요. 이제 교체가 된 거죠. 여기서 잠깐 팀들 이야기를 하면, 좋은 집을 지을 때 휴먼홈이 정해놓은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들이 때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 휴먼홈이 정해놓은 매뉴얼에 따라오지 못하거나 하는 팀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그렇게 제가 원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팀들도 저희를 잘 따라와 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작업팀들이 하나의 원팀이 되어야 좋은 집을, 또 문제없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팀들이 휴먼홈에 있는 이 지역권에 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먼 거리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팀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물론 그 지역에도 각 공정의 시공팀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팀들을 데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절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좋은 집이 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이 먼 거리에 집을 지을 때 그 모든 팀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이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견적에 넣다 보면 이 건축주들은 지역권에 있는 시공업체들의 비교 견적을 받으시니까 지역업체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1시간 30분 이내 거리 지역권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 주택에 대해서 각 공정의 작업팀들도 그리고 저희도 더 많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전국 대상으로 하다 보면 오고 가는 거리도 있고 하니까 이 피로들이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집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는 현장에 가지 못하고 작업자만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물론 작업자만 보내서 전화로 컨트롤해서 뭐 집을 하나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업자만으로 집 짓기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짓는데 책임지는 관리자가 그 집에 대한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품질의 완성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1시간 이내 거리 지역에서 집을 짓다 보면 그 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휴머눔은 1년에 짓고자 하는 집의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역시도 공사를 하는 동안 그 집에 보다 많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이 많다 보면 그만큼 신경을 덜 쓰게 되겠죠. 집중도 분산되기 마련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나 건축주가 살고 있는 중이나 발생되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휴머눔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휴머눔이 초창기에 지었던 집이에요. 입주한 지 한 4년 5년 되었던 쯤에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집의 건축주분이 다급한 목소리 전화해 주셨어요. 2층에서 물이 새고 집이 물바다가 됐다,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집에서 물이 터졌다고 하면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방수가 터졌거나 뭐 설비 배관이 터졌거나 뭐 이런 일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설비하고 방수팀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그 집으로 오라고. 현장에서 그 집까지 거리가 한 40분 50분 되는 거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남겨놨을 때 그 건축주분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지 마라, 일 다 해결됐으니까 그냥 안 오셔도 된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 그 집에 가보니 뭐 난리 났어요. 뭐 위에서 물 떨어진 흔적, 그 1층 바닥에 물이 흥건했던 흔적,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그 물을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집의 사모님께서 2층에 있는 세면기에 물을 틀어놓고 옆집에 놀러 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후에 집에 와보니 집이 물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신 거고, 전화 끊고 나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세면기에 물 틀어놓은 물이 막 넘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동하는 사이에 동네 분들 다 모여서 물을 제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이 목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화장실이 있는 내벽으로 인해서만 젖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거리가 가깝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거리가 멀다 보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뭐 일정도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가 있고, 또 그런 속에서 건축주의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휴머눔이 추구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집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짓고 집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려고 하면 좋은 집을 잘 지어야 되죠.